기시다 총리가 뭡니까? 무슨 오므라이스 먹을 땐가 뭔가 이건 그럴 때 느닷없이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정식 의제로 다뤄준 적이 없다. 그럼 정식 의제가 아니면 다룬 적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다. 그럼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의제를 묻는 게 아니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상간에 네. 기시다 총리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총리가요?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고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식당에 갔을 때 장관께서 배석했습니까? 정상이 식당에 갔을 때는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같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 간에 있었을 때 대화 내용은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스톱 시키세요.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한 것은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 영토,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점은 그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 시간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요. 또 언론에서 후쿠시마 관련해서 의원님, 독도 문제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거물거물하면서 언론에다가 시비를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독도 위안부 등등 문제를 정상 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언급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나요? 국민은 지금 이 독도 위안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나 또 정부로서는 소상히 밝혀야죠, 국민들께. 이런 얘기 기시다 총리가 뭡니까? 무슨 오므라이스 먹을 땐가 뭔가 이건 그럴 때 느닷없이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정식 의제로 다뤄준 적이 없다. 그럼 정식 의제가 아니면 다룬 적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다. 그럼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의제를 묻는 게 아니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상 간에 기시다 총리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총리가요?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고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식당에 갔을 때 장관께서 배석했습니까? 정상이 식당에 갔을 때는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 간에 있었을 때 대화 내용은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 들은 바에 따르면 저는 정상회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아닙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셨잖아요. 언론 보도, 일본의 언론 보도. 네. 두 정상이 식당에 가셔서 친교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께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거 매우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문제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그죠? 독도 문제라는 게 얼마나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나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분위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게 그런 보도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매우 중대한 문제죠. 예의도 없고 기시다 총리가. 아니 저 한국 대통령 초청해놓고 나서 거기서 느닷없이 의제도 아닌 걸 툭 던지고 대통령 공격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장관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회의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 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장관께서만 이 문제를 뭐 감당하고 알고 모르고 생각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리더십의 신뢰 문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일파만파 돼가지고 거짓말했다 숨겼다 이러면 그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간단히 보지 마시고요. 저 대통령하고도 의논하셔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피해자 측이 저도 이제 문상한 같은 구조의 제3자 채무변제 법률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선제 조건으로 선행적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반대 여론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최소화해야만 이 성패가 관건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 피해자들과의 동의 문제 또 반대 여론에 대한 그 여론을 최소화시키는 문제 이 문제에 걸려서 정부가 나서서 치열하게 좀 하시라 가열차게 하시라 그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했죠. 피해자들이 동의를 선뜻 하지 않을 것이고 반발이 거세게 나올 것이고 또 지금 야당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반대 진영에서는 상당히 반대할 것이라는 거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협의회를 4번을 했고 공개 토론을 그만하고는 안 했고 됩니다. 자, 지금 드러났듯이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 면담도 했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저도 보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고 예, 말씀을 만나서 통해서 들었는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들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벌써 했죠. 네, 앞으로도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백약을 쓴다는 이런 걸 예상을 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1% 지지를 받더라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정이 아니 보통 우리 선출직 정치인들이라면 1% 지지 받을 것을 감히 못합니다. 이런 반발이 예상되고 어렵게 놓일 상황이 것을 충분히 예상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이유가 저간의 사정이 뭐예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한일 간의 이러한 그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게 계십니다. 끊어집니까? 우리가 대외 협상이 성공을 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국내의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 해주느냐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건데 지금 이건 국내 여론이 이렇게 정도 되고 반대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정권에 대한 퇴진 운운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성공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현안 보고 드릴 때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말씀을 들어본 결과 상당수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거세게 성토하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 당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성의 있는 설득 작업을 사전에 했어야지. 지금 일부러 지금 한 다음에 하면 더 큰 비용이 들고 이걸 어떻게 저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 문제만 있습니까? 지금 산적해 있고 현안도 많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데 다 송두리째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윤석열 정부가 뭐 연금, 교육, 노동개혁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어떤 동력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국민의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아무 소용없는 건데. 내가 볼 때 너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 1%의 지지를 받더라도 아니 저 선출직 그 공직자가 1%의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그럼 국민 민심을 무시하는 거 본인만 결단하면 다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해법안을 제시를 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저희들이 참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진정성 있는 그러한 그 해법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접근 방법이 그런 자세 마음이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을 없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